네, 유럽은 그야말로 지금 아수라장입니다. 심지어 영국의 찰스 황태자가 코로나19의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 그렇죠? 네, 그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왕위 계승 1위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유력 후보인데요.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제 타계하게 되면 바로 영국의 왕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가벼운 증상 외에는 특별하게 건강에 이상이 없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 부인이죠. 왕세자 빈도 검사를 받았는데 이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오죽하면 저렇게 왕위 승계 서열 1위인 왕세자까지 코로나19에 확진이 될까? 굉장히 좀 저희들은 놀랍긴 한데 그거와는 또 별개로 이 왕세자가 확진된 것과 관련해서 왜 영국인들이 화를 냅니까? 네, 사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 왕실에 대한 존중이 굉장히 많이 퍼져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왕세자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냉담한 반응입니다. 위로보다는 냉담하다. 네, 그런 이유가 이 진단 키트가 부족한데 그러니까 감염이 의심되는 정도의 왕세자는 그러면 이 부족한 상황에서 어떻게 검사를 받았느냐라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외신 보도를 찾아보니까 왕세자 쪽에서 왕실에서도 입장을 냈더라고요. 그러니까 별다른 증상이 없긴 했지만 실제로 이 국민보건 서비스라고 해서 거기서 정한 기준에 충분히 충족을 했고 그 정확한 절차를 거쳐서 검진을 받았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런데 BBC는 이 국민보건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입원할 정도로 증상이 중한 경우에만 검사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 설명이 충분히 납득할 수 없다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고요. 실제로 영국에서는 의료진들조차 의심이 되더라도 지금 진단검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지적들이 계속 잇따라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로얄 패밀리이기 때문에 특권을 받은 거 아닌가, 특혜를 받은 거 아니냐. 일반 시민들은 중증이 돼야지만 겨우 검사 정도를 받을 수 있는데 왕세자라고 해가지고 가벼운 증상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특혜 검사를 받을 수 있냐.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 영국의 진단키트가 부족하고 그러면 이런 비판 여론일까요? 그렇습니다. 제 지인이 런던에 있어서 사실 찰스 왕세자의 확진 판정 이 보도 이전에 저는 런던 얘기를 좀 전해 들었는데 증상이 있다고 전화를 하면 무조건 집에서 2주일간 그냥 기다리세요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증인 경우에야 그때부터 검진에 들어간다는 거죠. 찾아보면 지금 영국에서는 코로나19에 검사를 한 숫자가 9만 건 정도에 그친다는 거죠. 그중에 지금 확진자가 8천 건을 조금 넘었거든요. 8천 명을 조금 넘었거든요. 우리는 지금 찾아보니까 현재까지 36만 5천 건의 검사를 했고요. 14,000건이 지금 진행 중이니까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에게 검사 키트 지원 요청을 했다고 할 정도니까 바로 여기에서 영국 국민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는 거죠. 검사가 제대로 지금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영국 내에서는 다중들이 모이는 곳 금지 조치를 또 아주 최근에야 내렸거든요. 언제 누가 이런 무증상자가 돌아다녔을지 모르는 불안감이 있고 검사를 하면 훨씬 더 많은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라는 불안감. 이런 상황에서 찰스 황태자의 이 검사 이게 이런 불만하고 맞물려서 폭발을 한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만 진단을 받고 검사를 받고 사느냐, 돈 없는 사람들은 그렇다면 그냥 이렇게 죽어가야 되느냐, 그런 이제 기본적인 불만이 아마 영국 내에서도 이제 꾸물꾸물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국의 찰스 왕세자가 확진 판정을 받았고 그 옆인 스페인에서도 부총리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스페인의 상황도 심상치 않은데요. 이렇게 부총리 고위 관계자들도 확진 판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사망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제 하루에만 7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에 이어서 두 번째로 누적 사망자 수가 많은데요. 중국보다도 많은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이탈리아 상황 전해드리면서 부고면이 10면이나 됐다라는 얘기 전해드렸고 이러다 보니까 의료 시스템이 붕괴가 됐고 이 노인분들, 나이 많은 분들은 그냥 포기하게 되는 상황을 전해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스페인에서도 이런 상황이 똑같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 스페인 의사가 직접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 상황을 얘기하는 영상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이 영상 같이 보시겠습니다. Me cuesta transmitir mucho este mensaje, se me están cayendo las lágrimas. Me han llegado ya un par de audios en el que se está diciendo que personas mayores de 65 años les están quitando los respiradores en Madrid.
y las están sedando para que mueran, porque no hay respiradores para todos y se los quieren dar a los más jóvenes. Os pongo el audio, a ver si me puedo tranquilizar. Tenemos un deber con esta nación y con nuestros mayores, y no les podemos dejar morir de esta manera tan indigna. Hay una brutalidad de pacientes por enfermera y por médico. No hay material, no hay espacio, no hay respiradores. Para liberar respiradores para la gente menor de 65 años, exigiendo ya a quien no se intuba porque no hay respiradores. Entonces, o lo frenamos de una puñetera vez o nos vamos al hoyo todos. 예. 사실 코로나19의 확진 판정을 받게 되면 이제 감염이 되면은 폐가 망가지잖아요. 그럼 호흡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인공호흡기는 정말 필수거든요. 특히 이 65세 이상 또 고령자,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인공호흡기라든지 심지어는 에크모라는 그런 장치를 통해서라도 빨리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부족하니까 또 그분들은 살 만큼 살았다고 판단하니까 차라리 그걸 떼가지고 젊은 사람들에게 주고 그 노인들에게는 진정제를 주면서 그냥 죽을 때까지 가만히 내버려 둔다. 저게 지금 선진국이라 불리는 스페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네, 참 안타깝죠. 예. 실제로 이 사망자분들이 이제 사망 원인이 대부분 호흡 부전입니다. 예. 그러니까 호흡 때문에 사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인공호흡기가 필수 치료 장비인데 예. 뭐 병상 이런 거 부족한 게 아니라 그냥 이 치료 장비 자체가 부족한 상황이라서 예. 그냥 손 놓고 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 많은 의사들이 안타까운 상황들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원세 변호사님, 사실 저 스페인의 상황을 보니까요. 저 이탈리아에서도 저런 일이 있었어요. 이 노인들에 대해서는 아예 치료를 포기한다. 네. 왜냐하면 너무 의사, 간호사 인력도 딸린 데다가 장비도 없기 때문에 오히려 젊은 사람들에게 치료에 집중한다. 이제 이런 외신이 있었는데 저 스페인에 눈물을 흘리면서 유튜브에 영상을 올린 저 스페인 의사의 말을 들어보니까 정말 참혹합니다. 이게 인륜이라고 해야 될까요? 천륜이라고 해야 될까요? 정말 이제 가슴이 많이 아프네요. 그런데 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젊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뭐 설사 중증이다 할지라도 예. 버텨낼 면역력이 강하기 때문에 예. 뭐 괜찮지 않아 생각이 들고 오히려 나이 드신 층이 오히려 감염이 되면 더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이제 저런 사태가 일어났다고 하는데 정말 아이고 저도 뭐 아주 마음이 좀 찡하네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많이 감염이 될 거라고는 대부분의 나라가 이걸 준비를 못한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스페인 같은 데 보니까 확진자 14%는 5,400명이 의료진이라는 거예요. 예. 이탈리아 같은 경우도 12%, 예. 4,268명이 의료진이라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이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시민의식, 예. 사회적 거리두기, 절제된 그런 것도 중요한데 예.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감염이 되면 치료할 사람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치료할 사람이 있으면 의료 장비랄지 예. 아니면 마스크랄지 고글이랄지 이런 것이 당연히 그 전제로서 제공이 돼야 하고 예. 더나 중증 환자에 대해서는 그런 것 같아요. 좀 아주 중증 환자가 아니면 일시적으로 호흡에 있어서 폐에 문제가 생기는데 그때 인공호흡기에 있으면 사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인공호흡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결국 인공호흡기를 만약에 해주면 살 수 있는데 그걸 해주지 않고 젊은 사람들에서 양보를 한다. 예. 이거 자체가 정말 지금 현대 문명 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예. 참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지금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유럽 각국에서 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65세 이상 노인들에게는 치료를 포기하고 그들에게 씌워져 있던 인공호흡기를 떼서 젊은 사람들에게 준다. 그들에게는 진정제를 투여하면서 죽음을 맞게 하는 그런 상황이다. 예,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지금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게 스페인뿐만 아니잖아요. 세계 각국이 지금 진단 키트도 부족하고요, 의료 장비도 부족하고요. 뭐 전반적으로 지금 난리죠. 네, 그래서 뭐 우리나라의 진단 키트를 가져가는 나라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한국산 방호복을 이 나토 전용기를 이용해서 수입해가는 나라도 있습니다. 루마니아가. 예. 네, 그렇습니다. 나토 이 전용기까지 이용하면서 한국산 방호복을 싣고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간 예. 상황인데요. 이렇게 이 외에도 이 최전선이잖아요. 의료진들은 이런 코로나19의 방역과 치료의 최전선에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조차 보호하는 방호복을 입지 못하고 치료를 하고 있는 상황이 예. 곳곳에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진 한 장 보시면요. 예. 저 의료진들이 입고 있는 게 이 전문 방호복이 아니고요. 저 예. 초록색이
쓰레기 봉투입니다. 아, 우리 종량제 쓰레기 봉투 같은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저 나라에서 봉투는 이제 초록색인가 봐요. 이 예. 쓰레기 봉투를 보시면 입부분 이렇게 테이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걸 테이프로 붙여가지고 그리고 눈에 지금 구멍을 그냥 임의로 뚫은 거죠. 예. 저런 제 수제 쓰레기 방호복을 만들어서 진료를 하고 있는 방호복으로 상황이고요. 쓰고 있고. 네, 예. 그렇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고글도 굉장히 중요한 장구인데 예. 이 고글도 뭐 급하게 좀 저품질의 고글을 공급을 했는데 예. 이게 중요한 게 앞이 보이질 않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의료진들이 손으로 더듬더듬 하면서 치료를 예. 하고 있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라는 보도들이 지금 외신에서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저기는 어디예요? 비닐봉투를 뒤집어 쓴 것 같은데요. 네, 여기는 지금 말레이시아입니다. 여기도 예. 지금 보시면은 쓰레기 봉투는 아니지만 이렇게 봉투를 얼굴 부분을 뚫어가지고 저렇게 뒤집어 쓰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방호복이라는 게 사실 그러니까 바이러스에 침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전문적으로 만든 제작이 되어야 하는 그런 전문 복장인데 저 비닐이 과연 효과가 있을지는 예. 정말 다들 아실 겁니다. 예. 쓰레기 봉투를 뒤집어 쓰고 또 비닐봉투로 이 방호복을 대체하는 지금 세계 각국의 현실을 눈으로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유 의원님, 북대서양 조약기구는 사실 이제 군사 협의체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북대서양 나토에 소속돼 있는 군함기를 이용해 가지고 이 방호복이라든지 물자를 나르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전쟁 중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정도로 아주 물자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군사 시설이든지 아니면 쓰레기 봉투가 됐든 비닐 봉투가 됐든 뭐든 총동원해야 되는 게 지금 유럽의 현실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너무 다행이네요. 우리 한국인으로 살고 있는 게 참 다행입니다. 아까 이제 유럽의 상황, 스페인과 이탈리아 얘기했죠. 사실 미국도 멀지 않았다고 전문가들은 얘기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공공의료 체계가 제대로 갖춰진 나라는 이번 사태 일에 사망률도 낮고 그다음에 돈이 없는 사람들이 걸려도 검사비나 또는 치료비, 입원비의 부담이 없기 때문에 즉각 치료가 되죠. 그러나 신자유주의 체제에 빠져 있어서 아주 극단적인 시장 우선주의로 갔던 나라들은 의료 시스템마저도 돈이 있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치료를 받을 수 있죠. 그리고 그들도 장비나 시설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이런 전염병 환자들에게 공급이 되지 않고 기존의 다른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서 쓰이고 있고 그게 비워지지 않는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이 그동안의 건강의료보험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비판도 받았지만 결국 뭐 재정으로 메운다고 얘기했지만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치사율도 낮고 또 검사도 즉각 이루어지고 아까 우리 앵커가 얘기한 것처럼 바깥에서 대한민국을 지금 칭찬한다 이거에 대해서 뭐 자화자찬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우리 교민이나 유학생들이 가장 안전한 곳이 대한민국이라고 들어오는 것만 봐도 그동안의 우리의 방역 체계가 이 공공의료 체계의 어찌 보면 시스템 완비의 덕을 좀 본 거다. 그 점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 모든 사람들에게 값싸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좀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되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정 기자. 근데 사실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잘한다는 칭찬을 넘어서 이제는 굉장히 부러워해요. 그리고 한국에 가서 살고 싶다. 한국인으로 사는 게 얼마나 좀 부러운 일인가. 이런 극찬이 세계 외신들을 타고 계속 이제 우리 국내에 전해지는데 사실 옆 나라인 일본에서도 우리나라에 대해서 지성인들이라든지 또 의사들이라든지 이런 전문가들은 다 극찬을 해요. 그러나 여전히 반한 감정, 혐한 감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본에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다가 특히 이제 우익 성향의 이 방송 진행자들 그리고 우익 성향의 신문들이 이런 한국에 대해서 비판하는 논조의 이야기들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요. 최근에도 이런 방송이 하나가 방송이 됐어요. 지금 보시는 저 화면에 나오는 저 진행자도 우익 성향으로 평소에 이제 알려져 있는 전문가인데요. 그러니까 저 프로그램의 진행자가 평소에도 우익 성향의 이제 진행자로 알려져 있는데 저 프로그램에서 그동안 혐한 발언으로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던 진행자이기도 해요. 근데 저기서 이제 코로나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저게 이제 출연한 전문가가 화면 오른쪽에 앉아있는 삐딱하게 앉아있는 비트 다케시라고 하는 저 사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이제 전문가를 대상으로 질문을 했는데 그 전문가가 한국을 비판을 하기를 기대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을 칭찬을 한 겁니다. 일본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전문적이다. 배울 거는 배워야 한다. 그러면서 한국, 미국, 유럽에 비해서 일본은 현저하게 검사 수가 적다. 이런 부분들을 현실적으로 얘기를 하자 저 평소에 이제 우익 성향의 진행자가 꿀먹은 벙어리처럼 이렇게 아무 말도 못하는 모습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일본의 노벨 생리학상 수상자도 그렇고요. 또 의사들도 그렇고 전문가들은 지금 한국이 굉장히 뛰어나게 잘하고 있다. 한국을
한국에 진짜 무릎을 꿇고서라도 그 노하우를 배워야 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데 지금 이 다케시 진행자 앵커처럼 그런 얘기 들으면은 기분 나쁜지 삐딱하게 입 튀어나와가지고 저렇게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런 거 생각하면은 사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없지만 또 그게 또 우리 뭐 감정적으로 처리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어떤 혐오 발언을 하는 일본 극우자들 보면 절대로 한국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맞아요. 오히려 한국의 어떤 장점 자체를 이걸 굉장히 왜곡을 많이 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마 뇌 속에 그런 프레임이 완전 같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쭉 보면 일본 자체가 이제 올림픽 개최와 관련해서 굉장히 소극적이었고 굉장히 의심할 만한 행동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시간 이후에 이제 올림픽 어차피 연기하는 걸로 거의 결정이 났으니까 아마 감염자 진단을 많이 하게 되면 결국 그건 기하급수로 늘어날 가능성이 많이 있고 그럼 결과적으로 뭐 아베가 굉장히 우리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비우호적이지만 아마 손을 벌리면서 도와달라고 할 때가 멀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유호정 기자, 지금 우리나라는 뭐 사재기라든지 이런 게 없으니까 식료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급에 있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유럽이라든지 미국 또 중남미 쪽에서는 뭐 사재기 현상도 극심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식료품 구하기도 굉장히 하늘의 별 따기고. 이거는 근데 사람만 해당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야생동물들도 먹을 게 없으니까 자꾸 이제 사람 사는 동네로 내려오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게다가 또 이제 도심에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없고 차도 없으니까 동물들이 더 도심으로 내려오는 거죠. 이렇다 보니까 지금 해외 곳곳의 트위터에서는 이 도심에 평소에는 볼 수 없었던 야생동물이 돌아다니는 트위터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디 곰도 나타나기도 하고요. 여우도 나타나고 어떤 퓨마도 나타나고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지금 그 동물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 보면은 어떤 시민은 공룡 탈을 쓰고 나오기도 했어요. 이야기는 좀 나중에 하면서 관련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저 보신 게 어떤 뭐 외진 곳이 아니라요. 그냥 사람들이 생활하는 곳과 민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펭귄도 걸어다니고 곰도 나타나고 퓨마도 나타나고 이런 상황인데 저 마지막에 보신 공룡은 그러니까 지금 저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이나 뭐 약 사는 거 외에는 외출이 금지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쓰레기를 버리러 공룡 탈을 쓰고 저렇게 급하게 나와서 쓰레기를 급하게 버리고 이제 바로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가다가 이제 경찰을 만나니까 의기소침해서 천천히 걸어가다가 인사를 하고 이제 좀 의기소침한 듯 다시 돌아가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 대해서 외출 금지령이 내리니까 난 사람이 아니야, 난 공룡이야. 그래서 이제 아마 다닌 거 또 혹시나 걸릴 경우에는 이제 벌금을 물게 되잖아요. 외출 금지령을 어기면 벌금을 물으니까 아마 자신의 정체를 가리기 위해서 공룡 탈을 쓰는데 우프다고 해야 되나요? 요새 야생동물도 먹을 게 없으니까 지금 계속 민가로 내려오는 거예요. 글쎄요. 야생동물은 사람들의 인적이 뜸해지니까 나타났다 뭐 이런 거하고 연결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공룡 옷 저거는 이탈리아에서 한때 발코니에 나와가지고 어찌 보면 뭐 노래를 부르면서 이 서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그다음에 서로 응원하고 했다는 거하고 조금 연결지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이동령에 대한 그 금지, 이동 금지령에 대한 살짝 좀 위트가 섞여 있는 그런 행동인 것 같기도 합니다. 두 사람 이상이 다니면 벌금을 물게 되고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고 식당에 두 사람 이상 있으면 벌금을 무는 이 현실이 바로 지금 유럽의 현실입니다. 노인들에게 인공호흡기를 떼고요. 자, 끔찍한 현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